초신호 모델이란 게 뭐냐 하면은 변화량이 작은 변화량, 스몰 변화량에 따라서 등가혈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PN 접합이 있으면은 PN 접합에서 인가되는 전압, PN 접합이 있으면은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는데, 인가하는 이 전압이 아주 미소 변화가 일어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D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러니까 전 영역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그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ID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델타 ID와 델타 VD의 관계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미소 변화가 일어났을 때 PN 접합에 흐르는 전류가 미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 미소 변화에 의해서 PN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등가 회로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저항 성분이 있을 수가 있고,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덕터 성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덕턴스. 그 다음에 종속 전원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종속 전원의 의미가 있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렇죠?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가 나온들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종속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속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주로 정폭기에서 많이 유도되는 그런 거고요. 보통 다이오드는 정폭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인덕터라는 것은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관계화되는데 이거는 그냥 펼쳐져 있는 모양이니까 인덕터 성분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저항 성분하고 캐패시턴스 성분이 두 개가 PN 접합에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뭡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했을 때 정션 캐패시턴스를 구했죠. 그죠? 앞에서. PN 접합 7장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디플리션 리전이 늘어나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하고 모이는 차지량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정션 캐패시턴스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션 캐패시터가 주가 아니고 얘가 주로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델타 VD에 따라서 델타 ID를 구하는 건데 전류 자체가 흐르면 의미가 없어요. 델타 ID 자체가 제로니까 오픈 서킷과 같으니까 등가회로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흐를 때 얘 내에서 역시 캐패시턴스 성분이 존재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CD, 디퓨전 캐패시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정의를 해서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PN 다이오드의 등가회로는 저항 성분하고 캐패시턴스 성분이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자, 저항 성분은 뭐냐 하면은 델타 VD하고 델타 ID의 위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으로 들어가면 얘도 코사인으로 나와야 돼. 위상이 변화가 일어나면 저항 성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항 성분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 변화가 없고 크기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항 성분이고, 캐패시턴스는 전류하고 전압하고 90도만큼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인가되는 신호의 변화가 이 변화되는 이 속도가 빨라지든지 느려지면은 저항 성분은 변화가 없고 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도. 왜? 주파수에 따라서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 저항 성분이고 어떤 게 캐패시턴스 성분이냐 하면은 주파수 성분을 이어가 주파수 성분에 의해서 따라서 ID도 달라지면, ID의 크기가 달라지면 얘는 캐패시턴스 성분이고, 주파수가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안 변하면은 얘는 저항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컨덕턴스 성분부터 구하겠습니다. 저항 성분.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전류가 흐르는 전류 ID는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들어봐요. 어떤 과정이었어요? 자, 이상적인 케이스에는 디퓨전 될 때 흐르는 전류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팩터를 였을 때는 디플리션 리전 내에 들어있는 리콤비네이션 또는 제너레이션 또 하이 레벨 인젝션일 때 다 고려를 해서 이타라는 값을 였지. 이 좌우에 모여있는 이 캐패시터 성분은 뭐냐 하면은 인가되는 전압하고 모여있는 차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 얘를 유도할 때 모여있는 차지 양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는. 그래서 요 전류 성분의 안에는 캐패시터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수하게 저항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걸로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D가 있고 ID가 있으면은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력력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신호 등가회로는 것은 이 소신호라는 게 뭡니까? 소신호는 신호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니까 변화폭이 미미할 때 그 변화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변화폭이 여기 있다. 전압이 요만큼 변하면 전류는 요만큼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류의 변화량하고 전압의 변화량이 바로 이 다이오드의 저항 성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걸 구하요. 요걸 구한다는 것은 요 곡선을 만족하는 요런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VD, 델타 VD 분의 델타 ID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아주 좁은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뭡니까? 요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저항은 라운드 ID분의 라운드 VD, 어디서 VQ. 요 점이 VQ라는 전압이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DC 전압이 VQ라는 전압에서 약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VQ고 요 점은 VQ 플러스 DVQ. 그러니까 미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이오드와 다이오드에 흐른 전압과 전류의 전압을 전류에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수식을 갖다가 VD를 ID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좀 수식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ID를 갖다가 VD에 대해서 미분하면 쉽게 나오죠. 그렇죠? 이 식을 갖다가 VD에서 미분하면 이타 VT분의 1이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IS의 익스포넨셜 이타 VT분의 VD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죠. 이거는 얘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이타 VT분의 IQ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값이 IQ가 되는 거죠. IQ는 IS의 익스포넨셜 이타 VT분의 VQ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압이 VT일 때 흐르는 전류가 IQ라면 이것이 바로 GD가 되는 겁니다. 컨덕턴스가. 그래서 GD는 RD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컨덕턴스라고 얘기하고 얘는 리시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전자회로에서 많이 했던 파트예요. 사실은 반도체보다, 공학보다는 전자회로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있으면 그 다이오드의 저항 성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 두 단자가 있으면 이것의 저항 성분만 나타내면 RD라는 저항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GD분의 1이고요. 이 GD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현재 다이오드에 흐르는 DC 전류 성분이 얼마인지 그걸 갖고
2타 VT는 서멀 볼테이지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고, 2타는 내가 1을 쓸 건지 2를 쓸 건지 다이오드 포인트가 어딘지 따라서 다른데 보통 2타는 1을 많이 쓰죠. 1을 쓰고, 그러면 GD가 나오고 그걸 역수를 취하면은 요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1mV가 변했다.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는 RD분의 1mV만큼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저항 RD가 1호입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1mV가 변하면은 전류도 1mA가 변하는 거고, 저항이 10mV가 변하면은 저항은 10mA가 변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 저항이 100Ω입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100mV 변하면은 전류는 1mA가 변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소시노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N 다이오드에다가 DC 전압 VDC와 AC 전압 VI를 갖다가 인가를 했고, 이 VI의 주파수 오메가라고 두고, 이 오메가는 PN 다이오드에서 홀과 일렉트론이 있을 건데, 그 홀과 일렉트론의 라이프 타임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C와 AC 성분을 합해서 다이오드의 토탈 걸리는 전압은 VD가 되고요. 그 VD에 따라서 만약 캐리어 분포를 보게 되면요. N 영역에서는 홀이 이렇게 분포가 될 거고요. P 영역에서는 일렉트론이 이와 같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X가 XN일 때 값이 델타 PN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P일 때 마이너스 델타 MP라는 크기를 갖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델타 PNX를 구해보면은, 다시 써보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P 영역에서의 일렉트론 농도, 익세스 일렉트론의 농도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 영역에, N 영역에 들어있는 익세스 홀들이 토탈 차지 양을 갖다가 QP라고 정의하고, 그 QP를 구해보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에 있는 델타 PN을 갖다가 X에 대해서, XN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토탈 홀 수가 됐고, 그 홀에다가 차지 Q를 곱하게 되면은 토탈 차지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P 영역에 있는 일렉트론이 갖는 토탈 차지 양 QN을 구해보면은 Q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XP까지 익세스 일렉트론을 갖다가 적분한 토탈 익세스 일렉트론이고, 거기에다가 전자가 갖고 있는 차지양 E를 곱하게 되면은 P 영역에 들어있는 전자, 익세스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탈 차지양이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여기서는 제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서 익스포넨셜 VT분의 VD가 1보다 훨씬 더 크다고 뒀기 때문에, 충분히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은 이와 같은 수식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D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요. ID를 계산을 해보면은 ID는 홀에 의한 전류와 전자에 의한 전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홀에 의한 전류와, 홀은 여기에 있는 요 홀을 갖다가 요만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이 주입이 돼야 됩니다. 주입이 되는데, 여기서 단위 시간당 홀이 리콤비네이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가되는 전압 VI가 교류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이 QP의 양이 시간의 함수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VD 안에 VDC 플러스 VI만한 값이 들어있으니까 오메가 T가 변함에 따라 사인 오메가 T의 값이 변할 거고, 따라서 VI 값이 변하면은 여기에 모여있는 차지양 QP의 양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QP의 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나타나고, 그 캐패시턴스에 의해는 흐르는 전류, 즉 DT분의 DQP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 이렇게 주입되니까 홀 커런트는 이렇게 흐릅니다. 홀 커런트 IP의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이쪽에 P 영역에 일렉트론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 축적된 일렉트론이 리코미네이션 돼서 없어지는 양과, 그 다음에 시간당 이 일렉트론들의 정감에 의해서, 그 정감에 의해서 이쪽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렉트론에 흐르는 전류 아이언의 방향은 이와 같은 방향이 될 거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그냥 합하면 됩니다. 따라서 RP의 값을 구해보면은 N 영역에서의 홀이 단위 시간당 리콤비네이션 되는 양 플러스
그 다음에 QP의 시간적인 증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류 성분과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전류 성분의 합과 같고요. N 능력도 마찬가지로 타우 P0분의 마이너스 QN이 되어 있죠. 왜? 전류의 방향과 전자가 공급되는 방향하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QN 마이너스 DT분의 DQN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IP를 구해보면은 QP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QP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자, QP를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QP는 앞에 있는 QLP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플러스 VI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QN은 이것은 자, QLP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쓰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VI인데 이것이 VI 값이 VT에 비해서 매우 적으면 1 플러스 VT분의 VI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QLP의 PN0 익스포넨셜 VT분의 VDC의 1 플러스 VT분의 VI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QN을 구해보면은 QN은 E의 LN의 MP0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1 플러스 VT분의 VI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잡 이으면은 타우 P0분의 QP 그냥 이거 그대로 이으면 돼요. QLP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의 1 플러스 VT분의 VI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얘를 갖다가 QP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가 시간에 대한 함수고 나머지는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이런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Q의 LP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곱하기 DT분의 D VT분의 VI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IP는 얘가 뭐가 됐냐면은 여기가 파워 P0분의 Q의 LP의 PN0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VI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VI가 제로일 때 VDC만 인가되었을 때의 모양에서 QP가 만들어지는 그 양에서 타워 P0를 나눴으니까 VDC를 인가했을 때 그러니까 N 영역에 있는 축적된 홀들이 리코미네이션 되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 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IP라는 전류 성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홀에 의한 전류, 토탈 전류가 ID인데, 그 홀의 전류와 일렉트론 전류인데, 이 홀의 전류 중에 DC 성분인 IP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의 1 플러스 VT분의 VI 플러스 이 값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값에다가 타워 P0를 나누면 IP가 되는 거니까 IP 곱하기 타워 P0의 DT분의 D VT분의 VI는 IP 플러스 VT분의 IP 곱하기 VI 플러스 C의 CD라고 되겠습니다. VT가 앞으로 나오면 VT분의 IP 타워 P0의 DT분의 DVI. 자, 요거는 DC 전류 성분이고요. 요거는 VI에 대해서 비례하는 AC 전류 성분. 요거는 VI를 미분해서 비례하는 AC 성분입니다. 따라서 얘는 컨덕턴 성분이고 얘는 캐패시턴 성분이 되는 겁니다. 얘는 DC 전류고 따라서 AC 정분 AC는 GDVI 플러스 CD의 DT분의 DVI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즉 다이오드에 흐르는 홀 전류의 AC 전류 성분은 이게
GDP라고 되겠어요. 홀에 의한 거고, CDP도 마찬가지로 홀에 의한 C값, 그 다음에 홀에 의한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값, CDP라고 둔다면, GDP는 VT분의 IP, 그 다음에 CDP는 VT분의 IP 곱하기 타워 P0. 같은 방법으로 GDN에 대해서 구하면은 VT분의 IN이 되고요. CDN은 VT분의 IN의 타워 N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QP 대신에 이 QN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이 QN, 마이너스 QN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똑같은 방법을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전류 성분 ID는 DC 성분 IDQ가 있고요. AC 성분, 즉 VT분의 IP 플러스 IN 플러스 VT분의 IP의 타워 P0 플러스 IN의 타워 N0의 DT분의 DVI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VI 그래서 AC 성분은 다이오드의 컨덕턴스에다가 성분과 CD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CD는, 컨덕턴스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서멀 볼테이지분의 다이오드에 흐르는 DC 전류 성분. 그 다음에 CD는 VT분의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중에 홀에 의한 전류 성분과 그 다음에 홀의 라이프타임 플러스 IN 전자에 대한 전류 성분과 전자의 라이프타임을 곱한 얘가 C 값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를 디퓨전 캐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다가 AC 신호를 이렇게 인간을 하게 되면은 이 AC 신호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AC 성분이 있는데 그 AC 성분이 다이오드의 저항 성분과 캐패시 성분 두 가지 성분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는 저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GD하고 CD를 이렇게 구하는 것은 지금 어떤 가정이 있냐 하면은 PNX가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의 해입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제로로 두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어진 회로에서 보면은 VI라는 이 신호가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P와 N 영역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캐리어를 우리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한다는 것을 풀 때, 즉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갖다가 제로를 두고 푸는 결과식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제로가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경계 조건이 뭐냐 하면은 델타 PNXT가 X가 제로일 때, XN일 때는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플러스 VI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X가 무한대가 되면은 제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MPXT도 X가 마이너스 XP에서는 MP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플러스 VI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제로가 성립을 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개의 경계 조건을 갖고
이번에는 앰비폴라 정성 방식을 풀게 되면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의 n의 xt 마이너스 타우 p0분의 델타 p의 xt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델타 p의 xt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풀기 전에요. 얘를 처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서 요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값이 이렇게 위아래로 스윙을 해요. 스윙을 하면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할 건데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얘가 올라갔을 때 모든 점이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지난 밖에 그러니까 전반에 풀었던 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쭉 올라가면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쪽 모양이 t가 자 vi 사인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가 딱 될 때 요점에 올라갔을 때 모든 x점에서의 마이너스 캐리어 분포가 제일 위에 점에 있고 오메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는 제일 아래로 간다면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네들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까 풀었고요. 지금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라는 값 때문에 그러니까 오메가 t의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도 페이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얘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얘가 움직일 때 타임하고 얘가 움직일 때 타임이 거리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와중에 얘가 올라가서 쭉 전파가 되는데 얘가 중간쯤 올라갔는데 얘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갈 거고 얘는 내려가는 거니까 얘가 움직이는 모양하고 얘가 움직이는 모양의 페이스가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pnxt를 갖다가 어떻게 두느냐 하면은 DC 성분, 그러니까 센터 레벨은 안 변할 거니까 이 센터 레벨을 갖고 있는 이 PDC하고 그 다음에 AC 성분 P1T, P1XT. 그러니까 PDC는 X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1는 X와 T의 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이 라인은 시간에 대해서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 X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스윙을 할 거니까 이 스윙하는 웨이브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항과 변하는 항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X가 제로일 때, XN일 때 델타 PN의 XNT는 PDC의 XN 플러스 P1의 XNT 이렇게 구해지는데 얘를 구해보면은 요 식에서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의 VT분의 VI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1보다 훨씬 더 적다면은 1 플러스 VT, VI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PDC. 그래서 PDC는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P1의 XT는 여기 뭐냐면 X가 XN일 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PDC XN. 그 다음에 P1의 XNT는 여기에다가 XN을 대입한 거니까 얘입니다. 얘인데 얘가 PDC의 XN 곱하기 VT분의 VI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P1의 X 요것을 이제 P1의 XNT, P1의 XT. 여기 있죠. P1의 XT를 P1
P1의 XT는 쭉 가면은 VT분의 VI라는 함수로 변할 거고, VI를 갖다가 어떻게 뒀냐면, VM의 sin 오메가 T라고 뒀으니까, 요걸 갖다 페이지로 곤치면은, VI 캡, E의 J 오메가 T라는 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요 VI의 페이지가 VI 캡이 되고요. 주파성분이 E의 J 오메가 T로 이렇게 페이지로 옮기게 되면은, 옮기면 P1의 XT는 P1의 X의 값에다가 E의 J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되고, 이 P1의 X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VI 캡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PN XT를 갖다가 DC 성분과 AC 성분을 나누는데, 이 AC 성분을 갖다가 J 오메가 T라는 항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진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이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 얘가 있는 것만 먼저 쓰면은 PDC 마이너스 타우 P0분의 PDC는 플러스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1 X 마이너스 타우 P0분의 P1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PDC 플러스 P1 이렇게 했는데, 얘는 미분해봐야 제로일 거니까 P1만 남고, 이 라운드 T분의 P1은 P1 자체가 E의 J 오메가 T니까 얘 대신에 J 오메가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제로가 돼야 되고 얘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DP의 라운드 X 자분의 라운드 자성의 PDC 타우 P0분의 PDC는 제로 되는 거하고,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1 마이너스 타우 P0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0 P1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방정식은 이미 지난 시간에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 센터 라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센터 라인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감소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풀었고, 그 출발할 때의 방정식이 스테디 스테이트, DT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제로라고 뒀을 때 풀어지는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얘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 P1 마이너스 타워 P0 DP니까 LP의 자성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 P1 이꼬로 제로인데, 얘를 뭐라고 들었냐면은 CP의 자성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P1의 X는 A의 E의 마이너스 CPX 플러스 BE의 CPX. 자, 그 다음에 이 P1X의 경계점을 보면요. 자, 델타 PNX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크기가 제로니까 당연히 P1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P1의 값도 제로로 가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P가 제로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제로가 되는데 얘는 제로가 안 돼요. 따라서 B가 제로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P1X는 A의 E의 마이너스 CP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XN을 대입하면요. X 대신에 X가 XN일 때 P1XN은 A의 E의 마이너스 CPXN은 P1 값이 PDC의 XTD, 그러니까 XN일 때의 PDC 값에다가 VT 곱하기, 자, 이것이 PDC 곱하기 VT분의 VI 캡의 E의 J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곤쳤으니까 이와 같은 꼴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얘고, PN0의 V, exponential VT분의 VDC가 되고요.
얘하고 만족을 하게 되니까 A는 PDC에 VT분의 VI 캡 곱하기 E의 X, CXN이 됩니다. CPXN. 따라서 P1X는 A 대신에 얘를 넣고 그래서 PDC의 VT분의 VI 캡 E의 마이너스 CP의 X 마이너스 X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P 영역에 N 영역에 있는 토탈 익세스 홀이 갖는 차지양 QP를 구해보면은 Q 곱하기 XN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PNX X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PDC가 하나 들어가고요. P1X가 들어갑니다. 페이지로 있으니까 T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PDC를 적분한 값은 PDC가 맞게 어떻게 됐어요? PDC가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였습니다. 요걸 갖다가 XN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PDC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파 L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N 나누기 LP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얘를 플러스 그 다음 P1X는 PDC의 VT분의 1에 PDC의 VT분의 VI 캡 E의 마이너스 CP의 X 마이너스 X에 이 PDC는 X의 함수가 아니고요.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구해보면은, 여기다가 구해보면요. Q의 LP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IP라는 값하고 이전에 풀었던 우리가 홀에 의한 DC 성분, 홀에 의해 흐르는 전류의 DC 성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IP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적분하는 거예요. 얘를 적분하면 PDC, 즉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Q를 곱해야 되고 Q를 곱하고 PN0의 PDC VT분의 VI 캡에다가 얘를 적분하니까 CP만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P는 LP분의 이게 CP가 나오는 게 아니고 CP분의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LP는 분모에 있고 CP는 분자에 있으니까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여기에 CP가 여기에 왜 됩니까? CP는 여기에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으니까 LP분의 1 곱하기 LP분의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0분의 1이 됩니다. 그걸 여기다가 여면은 LP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타우 P0 J 오메가 타우 P0분의 LP. 그래서 여기 있는 요 LP하고 요가 끄집어보면은 얘가 됩니다. IP. 따라서 QP는 이게 IP 타우 P0죠. 타우 P를 나눠야 IP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IP 타워 P0. 요 값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IP 타워 P0, IP 타워 P0에 플러스 IP 타워 P0에 VT분의 VI 캡에 루트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성분, 홀에 의한 전류 성분입니다. 이것은 IP의 타워 P0 플러스 IP의 타워 P0의 VT분의 VIK. 어떤 거냐면은 IP는 타워 P0분의 홀이 만드는 차지양,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양, 그 다음에 DT분의 DQP. 이걸 페이지로 건치는 거니까 타워 P0분의 QP 플러스 J 오메가의 Q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의 표시고 요거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DT분의 D는 우리가 페이지 이론에 의해서 J 오메가로 바뀐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겠어요. 대입을 하면은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타워 P0분의 I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이으면은 타워 P0를 나왔으니까 IP에 타워 P0 나눴고 VT의 VIK 캡의 루트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플러스 J 오메가의 QP가 이렇게 있는데요. QP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DC 성분이고 얘가 AC 성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이론을 고칠 때 얘는 오메가를 제로로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봐야 J 오메가를 곱하는 거니까 제로로 갈 거고 얘만 살아남습니다. 얘만 살아남으니까 J 오메가의 IP의 타워 P0 곱하기 VT분의 VIK 곱하기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의 마이너스 1성. 알지? 마이너스 2분의 1성. 자, 그러면은 IP 플러스 스몰 IP. 얘는 DC 성분. 얘는 AC 성분이라고 뜬다면 우리가 AC 등가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건 이 IP가 중요하니까 스몰 IP는 그러니까 얘는 DC 성분이니까 무시되고 이 중에 이것도 AC 성분이고 얘도 AC 성분입니다. 그래서 VT분의 IP라는 DC 성분에다가 VI 캡에다가 얘를 갖다가 어프로시메이션 하면요 1 플러스 J의 2분의 오메가 타워 P0가 되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오메가 타워 P0가 1보다 훨씬 더 적다는 가정하에 이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J 오메가의 IP의 타워 P0 곱하기 VT분의 VI 캡을 쓰고요. J 오메가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 타워 P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VT분의 IP0 IP의 VI 캡이라는 성분과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요. J 오메가 앞으로 꺼집어보면은 2VT분의 오메가 타워 P0 타워 P0에 앞에 빠졌네. 그러니까 VT분의 IP의 VI 캡에 1 플러스 1은 곱해 들어갔고 J의 2분의 오메가 타워 P0 여기에도 얘를 끄집어 오메가 타워 P0 여기에 곱해 들어가면은 IP VT분의 플러스
VT분의 IP0, IP에 VI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 J 오메가 타워 P0에 1-J의 2분의 오메가 타워 P0. 근데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거는 타워 P0, 오메가 타워 P0이 제곱이니까, 제곱텀이니까 제로로 가버리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얘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거. 이렇게 플러스, 이게 틀렸네. 이게 마이너스죠. 그쵸?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해서 얘가 오메가 타워 P0의 하나고 얘는 오메가 타워 P0의 반이니까 하나에서 반을 빼면 반만 남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홀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AC 성분은 VT분의 IPA VIK 플러스 J 오메가의 2VT분의 IP의 타워 P0의 VIK. 자, 얘는 GD 성분이고요. GD가 되고 GDP입니다. 얘는 오메가 C죠. 그래서 CDP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GDN을 구하면은 VT분의 IN의 되고, 그 다음에 CDN은 2VT분의 IN 타워 N0. 따라서 토탈 컨덕턴스 GD는 GDN 플러스 GDP니까 바로 VT분의 IDQ가 되고요. 홀에 의한 전류와 전자에 의한 전류를 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홀에 의한 전류와 전자에 대한 전류를 더하니까 토탈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GDP는 얘하고 더하면 되니까 2VT분의 IP의 타워 P0 플러스 IN의 타워 N0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CD. 자, 그러면 앞에서 구한 방법하고 지금 구한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요 2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2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의 방법은 이것이 이 점에서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 XN에서의 홀, 익세스 홀의 농도가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포인트들도 스윙을 하는데 이 포인트에 스윙하는 거하고 이 포인트에서 스윙하는 게 페이지가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양이 이 전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양은 2라는 팩터가 없었고요. 2라는 팩터가 없고 지금은 얘가 움직이면은 그것이 전파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와 같은 페이지로 이런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니까 이 페이지 변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디퓨전 캐패시턴스는 여기에 2라는 팩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가되는 신호가 시간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제로라고 둘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는 실질적으로 디퓨전 캐패시턴스는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은요. 그래서 AC 등가 회로를 그리면 PN 접합의 AC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먼저 저항 성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방향 바이어스 걸렸을 때 만들어지는 정션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 때 생각해봤는 디퓨전 캐패시턴스, 이렇게 세 성분이 있습니다. 아노드, P타입, 여기가 N타입 포인트. 그런데 PN 다이오드가 지금 문제가 푸는 거는 바로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에서 풀었고, 이쪽에는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는 하나의 저항체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저항 성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저항 성분이 시리즈로 이렇게 RS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AC 등가 회로고요. 만약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으면은, CJ가 CD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CD를 무시를 해도 돼요. 그런데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요, 이번에는 CD가 CJ보다 훨씬 더 커서 정션 캐패시터는 생각하지 필요 없이 디퓨전 캐패시턴스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N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을 그리면요. 지난 시간에 구했지만은 ID와 VD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증가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이렇게 다시 리니어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구간이 바로 RS의 이펙트입니다. 즉, RS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S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 토탈 전압 VD가 실질적으로 PN 정션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니까 전류가 더 이상 증가 못하고 RS에 걸리는 저 전압에 의해서 도미넌트해진다. 그러니까 RS의 전압이 자꾸 증가하니까 VD를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여주는 거니까 이와 같은 곡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하이 커런트가 흐를 때 얘기입니다. 커런트가 매우 높은 값으로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오드 영역은 이 영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 RS의 이펙트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